네, ETF를 들여다보는 시간 ETF 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투자신탁운영의 에이스 ETF를 이끌고 있는 김준호 부장님 모시고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월 19일 날 그 헬스케어 ETF 두 종목을 이제 신규 상장했던데요. 네. 에이스 ETF에서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이번에 처음 상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상장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에이스 ETF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다양한 ETF들을 상장을 했는데요. 좀 상대적으로 집중했던 테마는 빅테크랑 이제 반도체 쪽이었어요. 빅테크랑 반도체에 정말 진심인 운용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스터디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곳이 지금 빅테크랑 반도체지만 빅테크 반도체 그 다음은 어디일까,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에이스 ETF가 그 다음으로 주목한 섹터가 바로 이제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9일에 신규 상장한 이 에이스 글로벌 빅파마 그리고 에이스 일라릴리 베일체인은 AI 기술 발전으로 또 한 번 도약을 앞두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조금 차별화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AI하고 헬스케어 언뜻 보면 이게 좀 연관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맞아요. 요즘 AI가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뭔가 연결고리가 없는데 억지로 만든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향후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하죠. 정말 모든 산업이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중 가장 큰 수혜가 기다리는 섹터가 헬스케어라고 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 AI 산업 성장률이 다른 산업 대비해서는 좀 더 클 것이다. 이런 자료들을 좀 저희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뭔가 근데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그냥 읊어드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별로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고, 조금 이슈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바로 좀 노벨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이 이슈가 크게 부각은 되지 않았는데 그 기사에 다 묻혀버렸었군요. 네, 맞아요.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글의 딥마인드 AI 모델 알파폴드의 개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AI 개발자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향후에 뭔가 AI가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짐작하실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초에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죠. 젠슨 왕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이 AI가 정말 이 바이오 산업 내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신약 개발 과정에 AI 기술이 적용이 되면 신약 개발에 그동안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정말 대폭 줄여준다라고 해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약회사들의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 바로 이제 신약이거든요. 근데 신약 개발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대폭 축소된다. 이 말은즉슨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 헬스케어 섹터에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2025년에 헬스케어 산업을 좀 특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고금리 환경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현금 흐름이 훌륭한 일부 빅파마들을 제외하면 뭔가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한다거나 M&A를 실시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 비용은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보다 좀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과거 20년 동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랑 그 헬스케어 섹터 지수를 같이 그려보면 대체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0.7이 나와요. 역의상관관계.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만으로만 보더라도 사실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표 수혜 섹터로 왜 헬스케어가 계속 언급이 되는지 사실은 이 한 장으로 설명이 된다. 과거가 설명해 주는군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제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가능성
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어떤 헬스케어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한 해가 바로 2025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ETF가 이제 두 개 종목이던데요. 거기서 이제 에이스 글로벌 빅파마 요거부터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에이스 글로벌 빅파마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스 글로벌 빅파마는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리고 의약품 예상 매출 성장률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15개의 글로벌 빅파마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ETF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의약품을 네.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제약회사들의 경쟁력은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가지고 갖고 있는지, 있나? 예.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빅파마라고 부르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최소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독점 판매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독점 판매권이 정말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신약 개발을 성공하게 되면 FDA 승인받고 그리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 네. 그 한 20년 동안의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독점 판매권 자체가 굉장히 그 빅파마 입장에서는 하나의 진입 장벽으로 네.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실제로 이 신약 개발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해요. 뭐 네. 비용은 정말 추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막대한 비용이 네, 쏟아부어야 되는 들어가게 거죠. 되는데, 이 제약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음. 투입하는 이유는 성공했다라고 네. 하면 네. 이제 그간의 어떤 노력을 다 보상받고도 남을 남는 만한 거죠. 혜택을 네. 이제 20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에브비라는 네. 글로벌 제약사 네. 있죠. 뭐 네. 다들 잘 아실 텐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바로 휴미라였습니다. 휴미라가 2023년에 출시를 해가지고 2023년 1월 30일까지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네. 의약품이었는데,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 매출액이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260조 네. 정도 되고, 물론 이제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아닐 수가 있지만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어떤 휴미라 단일 의약품 매출액이 엔비디아의 매출액을 상회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잘 키운 블록버스터 하나가 어떤 10년 이상 빅파마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네. 빅파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 바이오에 투자할 때는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존재를 네.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렇군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빅파마들이 오랫동안 이제 산업 내에서 엄청난 그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이 블록버스터 그 의약품 이거의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보면 이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그만큼 또 경쟁력이 이제 약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면 네. 정말 다수의 복제 의약품,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들이 정말 바이오시밀러.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자연스럽게 매출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실제로 휴미라 같은 경우도 2023년 1월 30일에 독점 판매 기간이 끝났고요. 실제로 2023년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30%가 줄어들었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빅파마들도 너무나 잘 알고 그건 있다 뭐 어쩔 수 보니까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특허권 만료 이전에 음. 사실은 더 많은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하려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음. 실제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게 글로벌 빅파마들이고, 네. 그리고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에 또 막대한 투자를 다시 하고 또 있고. 투자를 하는 맞아요. 재투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직접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기도 하지만 신약 개발은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매력적인 파이프라인이 있는 회사가 있다. 네. 그러면은 그걸 사오죠. 그럼 바이오텍을 네. M&A를 네. 하거나 신형 라이센스를 사오는 거죠. 사오기도 자기 하고. 것으로 네. 만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잠재적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자금력을 바탕으로. 실제로 막 빅파마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빅테크는 아마 잘 익숙하실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지난 수년간의 어떤 빅테크들의 성장 방식이 어떤 빅파마의 성장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업의 경쟁력으로 매 분기, 매년 엄청난 현금흐름 만들어내고 있고, 그 R&D에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뭔가 시장에 매력적인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지불하고 M&A 해버리고. 네. 그 이런 적극적인 투자가 사실은 또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는 이제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네. 실제로 빅파마도 계속 R&D, M&A 이거 두 개를 큰 축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어떤 특허권이 만료가 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높은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다양한 제품 라인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빅파마들의 경쟁력은 이어질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글로벌 빅파마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또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에이스 글로벌 빅파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에만 투자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그 단순히 15종목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의약품 예상 매출액을 고려를 합니다. 그 가중치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랑 비교를 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향후에 뭔가 시장성이 높은 신약을 출시를 해서 향후에 매출액이 성장할 것 같은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향후에 어떤 뭐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권 만료와 같은 이슈로 인해서 향후에 뭔가 매출이 조금 저하될 것 같은 예상이 된다라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게 가져가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 매출 성장률이 아니라 예상 매출 성장률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패시브 ETF이지만 조금 선제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ETF가 바로 이 에이스 글로벌 빅파마의 또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일라이릴리 밸류체인의 그 ETF를 보면 이름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일라이릴리하고 일라이릴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라이릴리라는 게 일반인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또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글로벌 빅파마들 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말씀하신 일라이릴리를 선택한 이유는 당연히 현 시점에서 가장 이제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빅파마가 바로 일라이릴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글로벌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시총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라이릴리는 이제 2022년 당뇨병 치료제 마운저로 나왔고, 그리고 2023년에 난리가 났었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나왔고, 그리고 이제 2024년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죠. 도나네맙이라고 하는 게 지금 FDA 허가를 획득을 해서 곧 이제 상용화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회사가 바로 좀 일라이릴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저희 에이스 일라이릴리 밸류체인은요, 이제 이름에서도 좀 직관적으로 아마 느끼시겠지만 일라이릴리와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어떤 성장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총 15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의 어떤 빅파마들의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은 R&D 그리고 임상, 제조, 판매 이 과정들이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한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분야별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앞에서 빅파마가 빅테크랑 유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빅파마들이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과정은 반도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와 같은 팹리스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잖아요. 그렇죠. 설계한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거는 TSMC와 같은 파운드리가 만들고, 그리고 파운드리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ASML과 같은 반도체 장비, 그리고 뭐 소재, 그리고 부품 이런 회사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AI 산업이 성장하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사실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온기가 이제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라이릴리의 성장은 일라이릴리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라이릴리의 어떤 그 밸류체인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도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에이스 일라이릴리 밸류체인 ETF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에이스 일라이릴리를 약 27.5% 수준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4종목 같은 경우는
일라이 릴리의 어떤 신약 개발, 제조 그리고 판매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밸류체인 기업들로 채워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여러 가지 빅파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일라이 릴리 성장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에이스 일라이 릴리 밸류체인이 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ETF 투자자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랑 반도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으신데 네. 반대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좀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아마 조금 국내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쪽만 보시다 보니까 네. 이 여기에서 주는 부정적인 인식이 어. 뭔가 글로벌 헬스케어 쪽에서도 약간 선입관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시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선진국으로 사실 이렇게 시선을 돌려보면 S&P 500도 그렇고 네. MSCI 선진국 지수 내에서도 그렇고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IT랑 금융 다음으로 사실은 큰 맞습니다. 산업이 산업이거든요. 엄청 큰 산업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조금 그 큰 협소하게 산업을 느껴지죠. 좀 약간 외면하시는 네, 것 네. 같다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네.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최근 20년 동안의 어떤 S&P 500의 헬스케어 섹터의 어떤 매출 성장률이 사실 S&P 500보다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도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섹터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는 과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글로벌 증시 내에서 성장주의자 어떤 방어주의 역할을 사실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성장주이면서 방어주다. 네, 뭔가 그동안 좀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안 가지셨던 분들은 뭐 2025년에는 뭐 특히나 뭐 AI 산업도 AI 산업이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 좀 일부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관심의 연장에서 저희 에이스 글로벌 빅파마 그리고 에이스 일라이 릴리 밸류체인 이 두 ETF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바이오에 대한 투자 업황이 아주 좋게들 보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